네, 뉴욕에 지금 현지에 계시는 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파원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아주 말끔하게 수트 차림으로, 너무 패셔니스타 같아. 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내일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요. 뭐 네네, 뉴욕에서 듣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시험이 있죠? 뉴욕도, 미국도. 예, 있을걸요? SAT라고, 네, 어.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특파원님은 여기는 근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요.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훨씬 더 이제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미국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 10월에 CPI가 30년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해서? 미국 쪽에 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들은 일제히, 내가 뭐라 그랬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하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월리엄 데들리 전 그 뉴욕 연은 총재, 그러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어떤 위상을 가지냐면요. 사실상 그 연준에서도 거의 대장은행입니다. 모든 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행위, 그러니까 통화 정책 관련 정책을 뉴욕 연은이 대부분 다 수행하거든요. 여기 총재를 맡으셨던 더들리 전 그 총재는 기준금리를 지금 상태라면 한 3 내지 4%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아주 매파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로렌스 서머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로렌스 서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지금 연준이 행동하지 않는 부분은 좀 무책임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임스 블러드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이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다소 좀 앞당겨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프리 레커라고 리치먼드 전 연은 총재도 있습니다. 이는 뭐 정책 실수로 지금 가고 있는 길목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독설을 날리기도 했고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현역에 있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좀 맞서기 위해서 연준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이제 파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러드 총재가 좀 더 매파적으로 지금 그 연준이 기울어도 경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네, 블러드 총재는 이번 해에는 그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표결 의결권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금리 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파적인 분위기가 좀 연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된 탓일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다시 또 저점 대비 또 조금 올라왔잖아요. 지금 1.6%대 정도인데, 그래도 아직은 3월 말 고점이었던 1.77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거든요. 지금 뭐 연말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미국채 10년 금리 2% 넘어간다라는 전망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뭐 미국채 시장에 대한 전망들 좀 업데이트된 게 있을까요? 네, 전날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까지 좋아져서 압력을 고스란히 반영한다면 미국 채금리가 죽어라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요. 1.62% 언저리에서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태까지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미 선반영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풀이가 있고요.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채가 이제부터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들 거 아니냐. 거기다가 해외에서 지금
달러 강세 등의 영향을 받아서 해외에서 미국채에 대한 그런 수요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어서 수급 여건만 보면 미국채가 추가 상승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대신 그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워낙에 거센 탓에 연준이 당초 전망보다 좀 빨리 움직이면 지금 1.6% 정도, 1.7% 정도에서 버티고 있는 금리 상단이 뚫리면 2%까지도 단숨에 달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왜 투자자들이 이렇게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주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2%를 넘어서게 되면 현재 미국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반성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테크주들,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데요. 미국 지금리를 저희들이 이렇게 유독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독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결국은 너무 높은 배수 이 부분이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에 미 주식이나 주요 종목들의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질문은 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왜 미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부분을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인데 금리는 뭐 사실 어제 생각보다는 선방했다라고는 평가가 좀 많았는데 달러는 또 요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10월달 소매 판매도 좋고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해서 달러가 엄청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달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달러 뭐 환율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돈의 상대적인 값일 텐데요. 가격일 텐데 지금 달러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비싼 그러니까 비싸게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장 그 주요한 통화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우선 유로화의 경우에는 유로존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 정책적 대응을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면서 유로화 약세의 그런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지금 펀더멘털이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를 적어도 내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는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값에 대한 그런 시장의 평가가 달러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캐리 통화인 일본 엔화도 지금 미국채와 일본 JGB의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캐리 수요가 좀 일어나고 있어서 일본 엔화 약세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달러 인덱스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계속 최근에 이제 이슈인데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돈 가치가 결국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급부로 코인 시장이 최근에 또 상당히 뜨거운데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전고점 8,300만 원인가 뚫었다가 지금 다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 선물 ETF도 상장이 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뉴욕에서도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뭐 코멘트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게 있을까요? 네, 전날 그 비트코인이 한때 6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상당히 좀 동요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뭐 혹은 뭐 이더리움 이런 그 가상화폐의 혹한기가 온 게 아니냐라고 지금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당국이 이 채굴 업체들에 대해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했던 부분하고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1조 달러 이르는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일면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삭소뱅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스틴 제컵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그 규제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지금 뭐 채굴업체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그런 전기 요금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우선 가격 조정의 요인이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 미국 인프라 법안에 이제 서명을 하면서 이 가상화폐를 전기업자를 거치든지 그렇지 않든지 불문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생길 것이다. 그런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일부 조정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그 기술적 분석가인 그 아바트레이드의 그 나임 아슬람이라는 그런 시장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지금 50일 이동 평균선이 비트코인 경우에는 한 58,000달러 선에 지금 걸쳐져 있는데요. 이 선이 지켜지면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월봉 차트를 보면 전체 기간에 한 80% 정도는 랠리를 했었다. 그래서 58,000달러가 지켜지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이게 만약에 깨지면 뭐 끔찍한 혹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켜지면 통계적으로는 랠리를 다시 펼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을 내놓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에 뭐 우리 특파원님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파월 의장 연임 관련돼서 사실 10월부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뭐 결정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데 지금 11월 중순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이번 주말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정상으로도 지금 사실은 조금 평소보다는 예년의 경우에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쯤에는 원래 이제 뭐 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지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저희들이 좀 먼저 예측한 부분도 있지만 파월의 연임이 그렇게 순풍을 타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측했던 대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하고 같이 지금 면접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하더라도 약간은 이게 공개됐다는 부분도 파월에게는 약간 면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시장은 파월의 연임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정치권의 지형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평면적으로만 봐서는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파월의 연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브레이너드 이사를 적극적으로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블레이너드 이사는 비둘기파 중에서도 좀 왕비둘기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이분은 그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좀 매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블레이너드가 뭐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더라도 시장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좀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번 주말에는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의장으로 지명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장에 충격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특파원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